예,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자이아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양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10수년 전에 런던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와서 보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런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정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정보도 별로 없고 굉장히 모든 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살면서 취직해서 일하면서 건축가로서 일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이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영국에 이제 사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 하신 분들처럼 좀 재밌고 유익한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제가 경험했던 영국에 대한 그런 단편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좀 준비해봤어요.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안 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수학 강의가 아닙니다. 죄송한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테네 왕인데 배를 타고, 그리스는 이제 해상왕국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자기 적들과 괴물들을 물리치고 오랜 여정을 거치고, 미노타우루스 이런 유명한 소머리를 한 그런 괴물들도 물리치고 오랜 여정을 끝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웅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이 영웅을 기려서 그 배를 수백 년 동안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존을 하는 게 아니고, 배가 이제 항해를 했던 배고 이제 나무로 된 배, 이렇게 생긴 갤리선인데 썩으니까 이제 계속 수리를 한 거죠. 계속 수리를 해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사실은 처음에 테세우스가 샀던 배 부품들은 그 부속들은 하나도 안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그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주제로, 형이상학적인 철학 주제로 수천 년 동안 계속 회자가 됐던 얘기고요.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사실 그거를 17세기 영국 철학자가 한 번 더 꼬아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있는 A는 그 배를 계속 고쳐가지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테세우스의 배고, 아래쪽에 있는 B는 그때 떼어낸 부품들, 원래 테세우스의 배에 있던 떼어낸 부품들을 가지고 다시 배를 만들었을 때 배가 또 하나 더 생기는데, 그럼 어느 게 진짜냐? 그러면 답이 네 가지가 돼요. A가 진짜다, B가 진짜다, A, B 둘 다 진짜다, 둘 다 진짜가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근저에 드러나진 않지만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무슨 두뇌 이식을 한다든지, 뭐 스타트rek에서 뭐 공간 이동을 한다든지. 공간 이동을 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저쪽에 다시 재생시키는 거니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고요. 저는 건축 쪽으로, 건축하고 도시 쪽으로 이거를 왜 통하는 맥락이 있나 하면요. 건축하고 도시에서는 도시가 사실은 딱 한 번에 만들어져서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덧붙여지고 고쳐지고 새로 창조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테세우스의 배 A처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옛날에 있던 건축물과 도시의 패턴들을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하는 게 항상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그런 다일레마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최근에 유명했던 게 남대문 복원하고 미륵사지 석탑 복원하고 청계천 복원하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았던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그런 컨셉인데, 이를테면 남대문은 사실은 목조 부분은 거의 다 타서 오리지널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미륵사지 석탑도 사실 복원하려고 하면
없는 돌들을 되게 새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예전에 추정되는 모습까지 다 만들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런 논의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재나 어떤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유럽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는 굉장히 유명한데 굉장히 전통적인 건물에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데 제일 근대적인 모양으로 제일 근대적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로버시했던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피터 쭌터가 독일의 그 오래된 수도원 자리에 새로 박물관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박물관이 막 짓눌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하나가 된 것 같은 디테일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문화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런 방식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런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처음은 사실은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런던이 어떻게 생겼나? 런던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기 전에는 이제 켈트족들이 살았죠. 켈트족은 이제 유럽에서 지금 영국까지 쭉 전 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 켈트족이 살던 동네를 쳐들어와서 로마 애들이 정복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웠던 도시가 론데니움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보통은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성과 마을을 차지해서 자기네들 걸로 만드는데 이 경우는 전혀 켈트족의 도시라고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큰 배가 들어오기 쉬운 정도의 수심에 교량을 만들기 좋은 그리고 방어하기 좋은 그러니까 본토가 딴 데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컨셉은 이제 어떻게든 자기네 본토와 커넥션이 좋은 그런 곳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거고 이 모양이 지금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과 거의 일치해요. 시티 오브 런던이 여기 지금 런던 브리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 위치가 대략 런던 브리지 자리고 지금 여기 빈 땅에는 이쯤이 아마 런던 타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 섹슨들이 로마 애들이 물러나고 나서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잘 아시는 정복자 윌리엄이 와서 이제 그 노르만 왕조를 세워서 이게 지금 런던의 근간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과 비슷한 형식을 취해요. 왜냐면 저 위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원래 그 스웨덴 쪽에 살던 바이킹이었는데 이 프랑스를 쳐들어가서 땅을 뺏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라. 땅을 줄 테니까 니들이 더 앞으로 쳐들어오면 바이킹을 니네들이 막아라. 대신 땅을 줄게. 그래서 프랑스 말을 쓰는 바이킹이 됩니다. 그게 노르만이죠.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런던을 정복하고 이쪽으로 다 그 십자군 원정을 전해서 그 자기네들 영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만들이 원래 로마 사람들처럼 본토가 영국 밖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형식을 그대로 런던님을 그대로 테이크해서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런던 타워 잘 아시는 런던 타워에 성을 만들어서 이제 윌리엄이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열게 된 거죠. 그 위치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옛날에는 훨씬 작은 형태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노르만 왕조가 점점 커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왕궁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방식이 템스강을 따라서 계속 늘려요. 왜냐면 예전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배가 훨씬 빨랐어요.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고 속도도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백길이 갈 수 있는 템스강을 따라서 계속 왕궁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윈저 캐슬을 빼면 햄튼코트 발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하루에 2번씩 쉽게 노를 그렇게 많이 줬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 왕궁들을 잡게 됩니다. 그 왕궁들 옆에는 항상 왕이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가 있고요. 그 사냥터가 이제 요즘에는 로얄 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게 16세기인데 지금 예전에 로만 그 캐슬 거의 비슷하고 이게 그 세인포 성당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다리가 런던 브리지고요. 여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로마 애들이 세운 성 밖으로 조금 나간 게 웨스트민스터 성당하고 저게 이제 세인포 성당이 보이는 거고요. 18세기 되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남쪽도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런던은 굉장히 평탄해요. 평탄하기 때문에 이제 왕들이 이제 자기 왕궁들을 계속 자기네들 시티 오브 런던 성 밖으로 계속 늘리면서 걱정을 한 게 이제 도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이 나서 이제 누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세인포 캐슬이나 돔이 보이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락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한국의 이제 도성 전도를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궁궐들이 다 들어있죠. 서울은 산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멋있고 높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산과 강의 그 지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런던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났죠. 런던 같았으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 코리도인데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언덕들 위치에서 세인포 캐스드라의 돔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룰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그 리치몬드 파크에 가면 헨리 왕의 마운드라고 있는데 이렇게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성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런던에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높은 건물들이 저 뷰 코리도의 이제 입체로 된 뾰족한 걸 다 피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한 30m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빨간 곳 밑에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그 30-40m 그 아래로 지어야 되는 거죠. 블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들은 이제 그 런던이 사실은 17세기에 큰 불이나 대화재가 나서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전소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할 때 영국 사람들은 그때 패턴을 거의 다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계획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옛날에 중세시대에 그런 좁은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시내 가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어떻게 차가 다니나 싶을 정도로 좁은 데가 많은데 그게 남아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요즘 보면 굉장히 재밌고 운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데도 있지만 몇 가지 여기 보면 재밌는 데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 저희 근처인데 이 골목으로 뭐 와인바나 이런 것들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리버풀 스테이션 근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세인트제임스 파크 근처인데 이 패스지가 굉장히 길어요. 샵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다니시면 아마 좀 옛날의 그 도시 느낌도 있고 프로포션도 비슷하고 그런 느낌들을 좀 받지 않으실까 해서 몇 가지를 한 400년 된 라이센스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글랜드 코트는 뭐 예전에 이제 시티 오브 런던은 아직도 메이어가 있어요. 그 메이어 간사가 있었던 데인데 지금은 허브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데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드게이트 이스트 역에서 내리면 이제 이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냥 큰 길가에서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쳐요. 근데 이 옛날에 유명한 살인마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골목들 중이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쪽에. 근데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여기서 바로 뒤돌아서면
30층, 40층 되는 건물들이 쫙 다 둘러서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를 전혀 좀 해가 어두워지고 아직도 걸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 다 개발이 됐는데도 냄새도 많이 나고 이상한 사람들도 왔다 갔다. 그 도시의 이 세팅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특히 런던 쪽으로 오시면 많이 보시는 게 집들이 이렇게 점점 튀어나오는 건축 형식이 있어요. 제티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에서 온 거고 굉장히 공유를 하는 그 북프랑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축 양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볼을 길게 빼가지고 점점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리지널은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리버티 백화점인데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실 수 있는 거는 1920, 30년대 오늘 19세기 말이나 20년대 초반에 그 튜더 리바이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양식으로 짓는 게 유행이 있었어요. 그런 스타일들이. 근데 그런 프로포션이나 어떤 느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조금 더 이렇게 좀 익스트림하게 가고 싶으시면 이 요크에 있는 쉔블스나 이런 데를 가시면 굉장히 운치가 있고 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런 곳으로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체스터고 여기 캔터베리 만약에 성당 보러 가시면 그쪽 그 주변으로 길목들이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킹스 크로스 이제 런던 내에 재개발 계획이 단지 규모로 벌어진 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배터시 파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킹스 크로스는 사실은 10몇 년 전에 시작돼서 지금 한 절반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킹스 크로스를 가보면 이 지금 초기 예전에 10몇 년 전에 계획안들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밌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 2007, 8년도에 그 구청에 제출됐던 그런 마스터 플랜 CGI고 실제로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많이 됐어요. 여기를 보시면 2005년도의 사진이고 2018년 사진인데 이거 구글 샷입니다. 이게 킹스 크로스는 뭐냐면 기차역이 한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기가 킹스 크로스역이고 샌프란시스코고 유로스타를 가는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유스턴역이에요. 그래서 북동쪽으로 가는 기차들은 사실 다 이쪽으로 왔었는데 거기에 이 옆으로 가로지르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런던의 카날로 운하 뱃길이 쫙 연결이 동네 되어 있는데 그 카날이 만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세기에는 대부분의 물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카날을 통하고 마차를 통해서 다 전 런던 안으로 그 분배가 됐던 그런 물류 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을 운송해서 나르는 거였고 석탄이 그 겨울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난방 말고 또 뭐 취사나 이런 걸 꼭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이따가 말씀드릴 홀드롭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 들어가고요. 이 나머지 나대지는 거의 다 이제 레지던시로 바뀌고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여기 구글 본사도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쯤이 구글 본사가 들어오는 자리고 여기가 나중에 말씀드릴 대학교 자리고 여기 콜드롭이고 저쪽이 동그랗게 생긴 게 가스홀더라고 하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 그런 이게 콜드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에 이 건물 사이에 저쪽인데 이게 19세기 후반에 지어졌던 석탄을 이제 마차에다가 이제 내려놓는 층을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저장실 트랜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물류 시설이었는데 한 4, 50년 만에 이제 용도가 없게 돼요. 하도 산업이 급박하게 변하니까 나중에 발전소가 생기고 전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참 동안 창고로 쓰이다가 뭐 나이트클럽으로 쓰이다가 이번에 헤더웨이
스튜디오, 그러니까 토마스 헤더위로 유명한 영국 아키텍트가 디자인을 맡아가지고 그 상업시설로 그 재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그 개발을 하면서 그 예전에 있던 이런 브릭 아치 같은 거 대부분을 살렸어요. 그런 느낌, 인더스트리얼 느낌들을 살리고 내부에도 가보시면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들을 많이 살렸어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그 파란색으로 된 거는 그냥 뭐 하천 같은 거고요. 물길이고 자연적인. 노란색으로 된 거는 운하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운하가 런던에서부터 버밍엄까지 다 지금도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대부분의 물류들이 많이 날렸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형적인 빅토리안 하우스인데 이 길 가시다 보면 그 보도블록 페이브먼트 안쪽으로 볼트가 들어가 있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예전에 겨울에 석탄을 이제 모아두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석탄을 모아놓고 겨울을 나던 그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킹스 크로스에 있던 아까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부분인데 가스 홀더는 여기 이제 예전에 가스 저 맨 왼쪽 위쪽 상단의 사진이 프레임인데 그 가스가 차면 안쪽에 있는 탱크가 쭉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탱크가 올라올 때 그거를 잡아주는 프레임이고 동네 좀 큰 동네는 다 있었어요. 킹스턴에도 있었고 그게 요즘 아파트로 변했는데 그거를 그냥 안 버리고 그거를 살려가지고 아파트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 공원이고 이 옆에 있는 게 공원이죠. 저쪽이 이제 세 개의 덩어리는 실린더 모양의 이제 아파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뜯어서 다시 처리를 해서 다시 붙여놓으면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런 인더스트리얼한 것들을 약간 위쪽으로 바꾸는 그런 컨셉이에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킹스 크로스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분이 이 대학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웨어하우스 보시면 저 웨어하우스가 많았는데 그거를 다 안 부시고 상당 부분을 남겨놓고 새로운 건물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그 나무로 된 그 보가 이렇게 연결되던 부분들도 보이고 여기에 보면 문이 있었다가 막았다가 지붕을 뜯어내는 이런 흔적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뭐 팔림세스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양피지가 예전에 양피지가 귀해가지고 양피지를 그냥 쉽스킨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다시 긁어내고 다시 쓰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한국에서는 종종 이런 한국에서 요즘에 이런 것도 좀 톨러레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얘네들은 좀 그걸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하고요. 여기 뭐 굉장히 새로 지어가지고 디테일도 깔끔하게 했는데 저걸 이렇게 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보면 영국적인 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조금 아시면 다니시면서 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아시면 조금 더 즐기시는데 그리고 영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스트링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아직 질문하시고 답변 시간 듣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취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거는 제가 질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 과거 현재 그곳의 주제잖아요. 혹시 지하철이요. 그게 제가 역사를 보니까 1900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그 언더그라운드 지역들이
그거는 보수를 일부러 안 하나요? 아니면 못 하는 건가요? 그 확장 공사를? 확장 공사를 무슨 그 주빌레 라인도 원래 없었던 거를 주빌리는 90년 전에 오픈한 거.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 아직도 작은 걸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를 더 이렇게 TFL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런던 지하철은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로. 그 예전에는 거의 뭐 석탄으로 가는 게 다니고 그래서 대부분 그 시내 중심에 있는 라인들 보시면 그 위가 복개가 안 돼 있는 터널이 아닌데도 많아요. 역들 보시면. 그래서 그 예전에 뭐 강이나 이런 것들 흐르던 그 높이 차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많았고, 런던 지하철 제일 큰 문제는 전기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는 그게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바닥에 보시면 선로 2개 말고 전기도 따로 가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안 되고 눈이 많이 와서 살짝 얼어도 잘 안 되고, 예전에는 그게 터널을 팔 때 터널을 작게 팔 수 있어서 아마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효율이 좋아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제일 잘.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직업 쪽으로 해서 예. 여쭈고 싶은데 제가 건축 3D 디자인을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예. 근데 혹시 여기 이제 건축사 사무소, 한국에서는 건축사 사무소랑 이제 저희는 이제 3D를 하는 업체랑은 이제 좀 다른 분야인데, 혹시 여기 영국에서는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이렇게 3D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외주를 주는 예, 형식인가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 다 2D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3D로 하는 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3D가 처음으로 올라와서 저도 이제 3D 회사에 가서 제 디자인을 처음 보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3D로 작업을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3D로 작업을 하고 여기서도 그 CGI를 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신 얘네들이 CGI 그 건축 사무소들이 점점 더 3D를 많이 하니까 렌더링도 자체로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영상이라든지 버추얼 리얼리티 서비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살아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예. 그런 외주 업체로 가게 된다면은 혹시 건축에 대한 이렇게 건축의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학사나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혹시 가능한 분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CGI 회사를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CG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만약 건축사 사무소에 이렇게 뭐 이력서를 내는데 학위가 없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한 일인가 해서. 학위 뭐 기술을 먼저 보니까 학위는 2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학위인 것 같고요. 학위는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CGI 쪽으로 사실 그렇게 뭐 돈이 많이 가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본적인 그 스틸 이미지,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만드는 것 쪽으로는 사실 돈 벌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그 개인 조그마한 랩탑 하나만 들고도 사실 엄청나게 CG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기계빨에 뭐 그 소프트웨어 특이한 점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나 동영상 만드는 것들 아니면 힘들고요. 취직을 만약에 얘기하시면 뭐 기술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학위겠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이언은 작업은 없어요? 아, 저희는 뭐 자료 빈대가 좀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질문 네. 드릴게요. 사실은 자이언 건축소 사무소는 저희 대사관하고도 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 뵐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한국분이 근무하시는 건축사 사무소가 런던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보시면 인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좀 보게 되는데요. 혹시 지금 앞에 취업 사례에서 세 분이 이제 구직 활동하는
입장에서 강의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잖아요. 예. CV를 받아보시고 같이 인턴과 함께 일하는 그런 반대 입장에서 구직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으면 뭐 예. 넓은 의미가 아니라 본인 일하시는 회사 입장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잡 디스크립션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은 좀 그 슬픈 얘기긴 한데 그 로컬 레이버 마켓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3개월 동안 테스팅을 했는데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걸 해야 그 쇼티지 오큐페이션이 아닌 경우는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사람을 내정해 놓고 보통 광고가 나올 때쯤 벌써 사람이 내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 사무실들 중에 그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항시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는 그 스폰서십 넘버를 홀딩을 해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닌 회사거나 아니면 광고를 내야 되는 오케이전이 생기는 회사들은 보통 인터뷰를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플라이를 할 때 광고가 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벌써 사람이 내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근데 결국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팀을 짤 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레벨이 있잖아요. 그 회사 내에서 그러면 영국에서는 A, B, C, D 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A 레벨이면 뭐 다이렉터나 이런 사람들이고 B면은 좀 시니어고 C면 보통 주니어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A, B, C로 나누는데 C 안에서 B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팀을 꾸려서 일이 생겨서 이제 리소싱을 회의를 하면 C 카테고리에 사람이 모자라다 그러면 C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B에 있는 사람을 거기다 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B에 있는 사람 구직한다고 내놓는데 C에 있는 사람이 어플라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 스킬셋이랑 어느 정도 맞는 거가 말이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직을 해야 연봉이 올린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얘를 C로 뽑았는데 다른 애들은 C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갑자기 B로 올려주려면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잘 안 올라가요. 협상을 하면. 딴 데로 가면 내가 여기서 C였지만 B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왜냐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리소스에 스킬셋을 맞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이 됩니다. 다른 질문. 네,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사를 하고 보니까 제 방에 그 벽에 구멍이 한 25개 정도 정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손을 가져다 댔더니 바깥 찬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혹시 구멍이 난 건가요? 아니면은 구멍이 난 뭔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멍이 나 있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텐트에서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니, 네. 벽 두께가 있을 텐데 구멍이 네네. 그 벽은 제가 봤을 때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손을 가져다 댔더니 찬바람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거 왠지 방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지금 벌써 올 겨울이 좀 걱정 고르셨네요. 네. 그게 혹시 예전에 지금 제 방이 뭐 창고로 쓰였다거나 혹시 그러니까 예전 이제 건축학적으로 어떤 용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15cm 벽 두께면 창고 맞고요. 구멍이 있으면 안속에 들어가는 거 썩지 말라고 낸 것 같은데 사람용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예전에는 단열재가 벽 안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조금만 돌아다니시면 다 1860년대 막 이래요. 집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힘들 정도로 집들이 오래됐는데 단열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솔리드 브릭이에요. 그러면 그 바닥은 다 나무고 그러면 이제 습기가 차면 썩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집에 보시면 그 천장 쪽으로 이렇게 에어브릭이 숭숭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는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아래쪽에 구멍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벽난로가 큰 게 있어서 공기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아래쪽에는 구멍이 없는 예.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 같은데 그 집 구할 때 예. 이렇게 벽에 구멍이 있나 없나 건축가 입장에서 집 구할 때만큼 이거 하나는 꼭 확인을 제가 부동산은 사실 아닌데 저도 집을 많이 보러 다니기 때문에 예, 건축가로서 조언을 해드린 건 아니고 경험상으로 드리면 그 밖에서 봤을 때 벽돌이 우리가 잘 아는 벽돌 모양으로 돼 있으면 일단은 단열재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처 본드라고 하죠. 그 벽돌을 이렇게 벽돌이 길고 짧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추워요. 단열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시면 요즘 지은 것도 일부러 플라미시 본드라고 하는데 길고 짧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요즘 지은 거. 근데 그렇게 한 거 아닌 다음에 대부분의 집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벽돌이 짧은 게 중간에 하나씩 껴 있으면 단열재가 없는 겁니다. 추운 집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저는 집을 엄청나게 잘못 구한 건 아닌데요. 저희 집이 그 집 설계 구조상 그 방에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창문도 여기 하나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대문을 열어야만 제 방에 바람이 엄청 잘 통하는데 이 창문이 하나인 경우에 그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추워가지고 환기를 잘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답변 듣기 전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종류의 질문은 조별활동 6조에 집구하기 하거든요. 본인은 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듣고 싶다 하시면 6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기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집이 언제쯤 지은 집인지는 아시나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네. 멘션. 멘션. 그럼 이게 집 구하실 때 계약하실 때 퍼포스 빌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퍼포스 빌드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퍼포스 빌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파트로 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없는 경우는 옛날엔 집 한 채였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여러 채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건 퍼포스 빌드가 아니에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데를 들어가시는 거죠. 네, 별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방법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선풍기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